이번 시간은 자연선택과 진화에 관해서 할 거야. 그 진화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할 거거든. 진화? 이렇게 보는 게 먼저야. 진화. 진화가 뭘까? 대부분 다 알아. 진화. 우리가 뭐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화라는 개념은 가장 기본이 돌연변이야. 돌연변이와 뭐가 들어간다? 큰 틀만 봐줄게. 자연 선택이야. 요 수업 자체 패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돌연변이랑 자연 선택인데 이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진화 자체는 진짜 유전적인 돌연변이야.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A, T, G, C라고 해서 염기라는 게 나와. 이미 염기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염기 세쌍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코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염기 배열의 변한다야. 어떻게 변해?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거야. 원래는 이렇게 복제를 할 때 DNA 복제를 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염기쌍을 복제를 하거든. 카피를 떠.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카피를 뜨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미스가 나. 전문 용어로 삑사리. 구한일 갖다 놔야 되는데 시토신 갖다 놓거든.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쌩까고 가거나 미스가 나. 근데 봐봐. 이게 3개짜리가 한 세트라 그랬잖아. 여기 3개짜리가 한 세트로 돌아가는데 요 느낌을 봐야 돼. 왜 삑사리가 나는지. 이게 여기까지가 1번이고 여기까지가 2번이고 여기까지가 3번이고 여기까지 4번짜리 유전 정보가 있다 치자. 근데 얘가 미쳐서 이거 2개를 안 해버렸어. 카피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했어? 얘가 밀려간가? 밀려가지. 결국에는 뭐야? 요렇게가 2번이고 이렇게가 3번이고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카피가 되거든. 잘못된 유전 정보를 복사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유전 정보가 바뀜에 따라서 다른 형질이 나온다.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나와서 다른 형질이 나오면 다른 개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는 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한 10세대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주니어들의 기질이 다를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을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우리거든. 근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처음에 털이 좀 있었겠지. 온몸에. 그래서 털이 없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또 인간들이 유인원에서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종이 분화되면서 하나씩 갈 때 우리 꼬리가 있어? 뭐지? 꼬리뼈 거의 퇴화됐지. 이런 거 보면 돼. 그 꼬리뼈 거의 퇴화됐지? 그치? 거기까지 나왔어. 좀 더러운 얘기 좀 할게. 원숭이들은 그 똥꼬에 털이 있어. 그쪽 쪽에 사람도 있긴 해. 그게 원래 유전적으로 되게 유리한 거야. 옛날 기준으로. 근데 우리 계속 퇴화하고 있거든. 엉덩이에 털이 다 있지만 남은 부분이 살짝 똥꼬에 살짝만 있고 없거든. 계속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갈 거야. 왜? 예전에는 우리가 옷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옷을 못 만드니까 바닥에 돌부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피부가 다 까이겠지. 그치. 그럼 털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 생활을 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털이 없는 유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리한 거고. 좀 더러운 얘기에서 임팩트 있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형질이 생기고 형질이 조금씩 바뀌어. 그래서 항상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 한 종이 잘 버티고 한 종이 멸절되지 않으려면 항상 이렇게 뭐라면은 다양한 유전자 풀이 있어야 된다 그래. 유전자들이 다양한 게 막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쪽 애들이 멸종한다 해도 얘가 살아남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 카피를 떴어. 탕탕탕 똑같이. 대표적인 거 뭐야? 바나나. 바나나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으로 똑같은 바나나를 다 하지.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그 바나나도 돌연변이야.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원래 야생 바나나는 대부분 감자 맛이야. 달질 않아. 근데 가끔 어떤 미친 바나나가 달달한 거야. 그거를 잡고 유레카 외친 다음에 그거를 줄기를 잘라서 꽂고 카피 떠서 꽂고 해서 똑같은 바나나들 다 복제 바나나들 그 한 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는 거야. 얼마나 변태스러워. 그렇게 농작물들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양한 유전자 풀이 아니지. 그건 하나지. 그러니까 만약 병충이 하나 딱 걸렸어. 그 바나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싹 죽는 거야. 그래서 1970년대에 먹던 바나나랑 지금 바나나는 종이 달라. 다른 바나나야. 그럼 바나나 쌤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거 찾고 싶은데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 원주민 풀면 돼. 못 달라주고 찾아봐. 지들이 신나게 뛰어다니겠지. 하나 찾아서 가져와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개량하는 게 델몬트나 이런 회사들이야. 식품 회사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진화의 가장 기본은 돌연변이야. 돌연변 이후에 자연선택이야.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흐름이. 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변이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게 유전자적으로 남아 있는 건데 내가 남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어제도 열심히 했고 오늘도 열심히 했고 진짜 열심히 했어. 획득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이세가 태어났어. 얘는 그때부터 시작하나? 에. 내 형질이 얘한테 가지는 않아. 단지 뭐냐? 뭐 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생식세포를 통해서 정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전 정보를 쭉 해서 탁탁탁탁탁탁탁 있겠지. 이거를 또 다른 난자랑 만나서 하나하나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내 유전 정보가 1부터 64까지 딱 있는데 얘가 복사를 병신같이 해서 몇 개를 소실을 했어. 이거는 내가 만든 생식세포고 내가 만든 그거긴 하지만 100% 오롯이 가진 않았어. 그건 조금의 변화가 있지. 딱 왔는데 이렇게 하고 저기서 또 왔는데 진짜 지니어스 미친놈이 나온 거야. 와. 만약에 이세가 태어났는데 뭐 키가 막 190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한 두 번 보면 다 외우고 와 달리기 졸라 잘 빠르고 100m 8초 뛰고 있고 막 그러네. 근데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유리하잖아, 맞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그 성인스 패밀리들은 그냥 100m 8초 뛰는 애들이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지만 얘는 뭔가 우월해졌잖아, 맞지? 그러면 자연은 선택되기 쉽겠지. 얘는 남는 거야. 그리고 그 얘가 남음에 따라 가지고 전체 자원에 대해서 많은 걸 가져가기 때문에 못 먹는 애들 있겠지. 굶어 죽어야지 걔네들은. 도태되는 거야. 그 남은 이 개체가 이런 아이들만 남는 거야. 100m 8초 뛰는 애들만. 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인데 아쉬운 게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쪽에 배열이 태어났는데 얘는 100m 30초에 뛰고 있어. 야, 이게 사람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현대 사회가 아니라 갑자기 야생 사회로 가는 순간 100m 8초는 살아남지만 애는 살아남지 못하지.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100m 30초를 뛰었는데 머리가 졸라 좋아. 창의적이야. AI에 최적화돼 있어 뇌가. 그럼 얘네들이 좀 더 유리한 사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번성하겠지. 기존에 100m 8초만 뛰던 바보든 이거는 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고 AI 사회에 맞지 않으니까 도태되겠지. 이런 애들 쓸려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개량이 되었어. 그러다가 이런 두 캐릭터가 있는데 이렇게 갈렸어.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지. 100m 8초짜리가 있고 8초 부족이 있고 하나는 100m 30초짜리 부족이 있어. 전차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 거야. 얘네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고 번성을 하기 시작해. 생각해 보니까 100m 30초짜리 애들은 지들끼리 좋아서 또 옆에 25초짜리를 같이 놀아. 여기는 그냥 AI만 쓰자야. 여기는 뭐야? 전문용 헬창. 일단 튼튼 쪽. 여기는 튼튼 쪽으로 진화했어. 뭐 스파르타 외쳐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골 새끼들이랑은 안 만나. 이름 어떻게 되겠어? 점차 이 남녀 쌍이 안 만나기 시작하지. 맞지? 안 만나기 시작하지. 이게 시대가 지나서 그 사이에 더 다른 유전자 변화가 생기면서 여기서 유전자 풀이 유전자가 요 사이의 갭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종이 분리가 돼. 종이 분리가 돼. 종이라는 기준은 생물학적 종은 되게 간단해. 교배를 했을 때 주니어가 교배 기능이 있냐 없냐야. 호랑이랑 사자도 고양이과야. 둘이 교배하면 애기는 나와. 라이거, 타이거 막 나오잖아, 맞지? 걔네들은 고자야. 생식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호랑이랑 사자는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 자체는 생식을 했을 때 이세가 태어났는데 이세가 태어난 건 상관없어. 태어났는데 걔가 생식 능력이 있냐 없냐가 생물학적 종에 대한 구분이야. 근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종이 갈리는 거거든. 어떤 파트로? 돌연변이로. 돌연변이는 언제 바뀐다? DNA 복제할 때 삑사리가 난다. 언제? 생식세포에서 삑사리가 날 때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자도 만들고 난자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100% 카피가 안 됐을 때. 쌤, 100% 카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0% 카피하려고 노력은 해. 진액이든 원액이든. 근데 뭐가 문제야? 100% 될까? 수정도 해. 심지어 리페어도 계속해. 근데 고등동물일수록 리페어 고칠 오류를 수선하는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삑사리는 나. 그리고 더 웃긴 건 잘못돼가지고 너무 서분엽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착상이 안 돼. 심지어 수정되기도 힘들어. 뭐냐면 난자 놓고 정자가 요이 땅 하고 있는데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편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냥 엥 하고 끝나거든. 근데 그걸 뚫고 만나서 수정을 했어. 수정을 해서 갔는데 자궁에 착상이 안 돼. 저 수정란은 아닌 것 같아. 말이야. 그걸 또 착상을 했어. 착상을 했는데 산모가 먹을 거 계속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산모가 영양분을 끊어버려. 그건 유산이야. 그래서 보통 3개월 안에 유전적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땐 걸러내. 우리 인간도 진화를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할수록 그 순서를 페이스를 조절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형질은 무조건 남는 거고, 그리고 그 유리한 형질이 남는 애들이 많아질수록 이 자체가 바뀌는 거지. 그 종이 바뀐다는 거는 많이 빨리 바뀌려면은 세대 교번이 세대가 짧게 움직여야 돼. 우린 30년 주기잖아. 한 세대가 30년, 30년, 30년. 인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의 유전 연구는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자연 선택은 단지 유리한 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원래 다윈 아저씨께서 먼저 보다가 갈라파고스도 가고 여기저기 가면서 보다가 와 이거다 이렇게 썰을 턴 거야.
그러니까 핀지세를 봐라. 부리가 다르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에 따라 쪼다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형질이 그대로 유전된다는 용불용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 돌연변이야. 무조건 첫 스타트 라인은 돌연변이로 시작하고 돌연변이가 메인이고 그리고 나서 그 돌연변이가 뚫고 왔을 때 생존을 하는 거고 그때 바뀐 환경이 유리한 거고 그리고 걔네가 번성해야 되는 거고 그럼 밀리는 것들은 도태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화를 해왔다. 그럼 이제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별거 없어. 같은 개체 안에 다양한 게 있더라야. 끝이야. 돌연변이 뭐겠어? 저건 뭐야 이거야. 저건 뭐지? 우리 말했잖아 돌연변이라고. 진짜 이상하다고. 이상한 게 환경에 유리하면은 이상한 게 표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다 중간면. 우리는 사라지고 걔만 살아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인간이라는 개체가 저렇게 진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통해서 쭉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돌연변이 터져가면서 계속 분화된 거야. 그러니까 종이 분화했다고 하지 갑자기 우리가 퐁 하고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가? 최초의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을 했고요. 걔네들이 진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변이를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 변이는 그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 단어는 변이 이거 넘기면 돼. 근데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고 유전적 요인밖에 없어. 뭐 비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고 이건 없어. 의미가 없어. 형질은 넘어가지 않아. 무조건 변이는 유전적 요인이고 항상 얘기했어. 염기 때문에 그래. 염기 변화. 이게 끝이야. 유전 정보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게 끝이고 변이가 나타난 이유는 뭐 첫 번째 돌연변이고 돌연변이는 왜 생긴다? 생체세포 만들었을 때 생체세포에서 DNA 복제시 미스야. 딱 이거야. 생체세포에서 DNA 복제시 삑사리 미스. 그러면 또 이제 뭐냐면 또 하나는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감수 분열에서 오류 뜰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크게 선생님이 받아주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염기쌍은 23쌍이거든. 이 유성생식에서 감수 분열 오류일 경우는 뭐냐면 분리가 돼야 되거든. 분리가 될 때 보통 이거는 비분리 현상인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야. 제일 감수 분열이랑 제일 감수 분열 중기 때. 또 하나 제2 감수 분열 중기 때. 근데 쌤이 여기까지 크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비분리 현상을 설명을 하자니 유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23쌍의 염기쌍 갖고 있어. 염기 유전자 염색체 쌍. 23쌍의 염색체들을 들고 있는데 그 개수가 달라지는 거거든. 예당초 내가 총 46개의 염색체를 들고 있는데 쟤는 48개를 들고 있어. 쟤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나중 가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보통 높은 확률로 유전병이야. 근데 아닌 게 딱 하나 있는 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유전병이 걸려.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타깝지. 장애 우로 지나다가 그 다음 형제까지 다음 세대까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닌 케이스가 있기는 해. 초여성 증후군이랑 초남성 증후군. 그리고 초 XX 여자라 그랬잖아, 맞지? 하나 더 붙으면 트리플 X 없을 것 같아? 있어. XXX가 있어.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에스트라인 나오고 유선 조직 발달하고, 그러니까 와 하는 사람도 있지. 잘 까보면은 트리플 X일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그 초남성은 Y 함수가 두 개면 돼. X, Y, Y. 이렇게 한번 팔굽혀펴기면 근육 10개 생기고 뭐 우리 100개 해야지 한 개 생길까 말까 하는데 사기적인 유전자 있긴 있어. 걔네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걔네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것도 분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아마 이세를 만들 때 좀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지는 문제는 없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보통 여기는 깊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럼 쌤 유성생식을 왜 얘기했어요? 라고 하겠지. 이게 돌연변이의 가장 기본이야.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야. 같은 맥락으로 보지만 다르게 본 거는 그냥 좀 다르게 본 거야. 근데 돌연변이가 유성생식이 나오고 반대로 사이즈가 나오는 게 무성생식이 있어. 아까 무성생식이 뭐라 그랬어? 바나나, 바나나 같은 것들. 좀 다르지. 바나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거냐? 보통 무성생식은 대장균들. 언제? 환경이 좋을 때. 이거 한번 제가 쌤이 한번 이상한 소리 한번 할 거야. 여기다가 요 공간에다가 대장균을 열심히 배양을 했어. 와 너무 좋아. 얘네가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다 줘. 양분도 주고 다 줘. 최적의 환경을 써. 최적의 습도, 최적의 양분 다 줬어. 근데 일본 대장균이 왔어. 와 대박. 유토피아야. 그럼 걔는 어떻게 했어? 봐봐. 단순한 놈일수록 환경에 민감하거든. 진짜 민감해. 봐봐. 얘네들은 어떤 상황 때 그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환경이 좋아. 그럼 뭐겠어? 사람도 환경이 좋아 봐. 애를 많이 낳지. 지금 왜 저출산이야?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환경이 뭐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 두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 키우자, 둘이라 잘 키우자. 스스로 선택을 한 거거든, 종이.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딥러닝 시키면서 공부시키면서 내 새끼는 살아남아야 돼. 이걸 10명 키우기 힘들 것 같으니까 10명 다 바보 되면 안 되니까 한두 명이라도 오롯이 키우자. 1대1로 대응시켜서 어떻게든 키우자. 이러다가 아 이게 의미가 있나? 지금 쌤 세대 때는 굳이 낳아야 돼? 하나 아니면 제로. 그러니까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게 쌤 세대 때부터 시작된 건데 나라면은 굳이 암울하지 않나? 딱 보면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은데 와 굳이 딱 태어났는데 응애 태어났는데 위에 5천만 명의 노인들이 있어 봐. 아, 한 명이 10명을 부양해야 돼.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강하니까 이 상황은 최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증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봐, 대장님 입장에서 좋은 환경에 갖다 놨어. 정말 좋게 놨어. 야, 여기 놓으면은 대박이야, 개꿀이야. 100만 배를 불렸어 그냥. 한 시간이니까 뭐 10마리 돼 있고 2시간이니까 100마리 돼 있고 이것 봐라 미쳤네. 그럼 100만 마리가 됐어. 다 뭐야? 무성생식이야. 얘는 대장균 100만 마리는 같은 아이들이야. 클론이야. 카피 그냥 이분법으로 찢은 거거든. 그럼 1번부터 100만 번까지는 같은 아이야. 유전 정보가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야. 왜?
일단은 환경이 좋으니까 불리고 보는 거야 그냥. 뭐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것도 유전자를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일단 이런 날은 쉽게 오지 않아. 일단 불리고 보는 거야. 무성태식은 그런 거야. 하등할수록 무성태식이 활발해. 인간은 되니? 우리 인간 무성태식 쓰면 좋아. 1번 성일이, 2번 성일이, 3번 성일이, 4번 성일, 5번 성일이. 야 5성일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너는 저거 하고 나는 수업하고 난 놀게. 야 개 좋잖아. 개꿀이잖아. 하냐 우리가? 안 하지. 그러니까 고등할수록 이런 개념을 없애. 그러면 봐봐. 무성생식 그냥 늘리는 거야. 하등한 것들. 근데 유성생식 왜 나왔을 것 같아? 대장균 100만 마리가 있다 그랬어? 이 새끼들 봐라. 잘 컸네. 그래서 웃은 다음에 락스 하나 가져와서 락스를 한 방울 떨어뜨려. 그럼 애들 입장에서 뭐야? 화학물질이 들어오는데 락스야. 야, 좀 많이 죽겠지? 처음에 한 30만 마리 괴멸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70만 마리는 버틴 거야. 아씨 이것 봐라.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오 이것 봐. 그래서 내가 두 방울 더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에머전시가 울린 거야. 여기서 살기 힘들다. 그 다음날 내가 세 방울을 더 넣었어. 그럼 얘는 뭐겠어? 장난하나? 그럼 그때 한 10만 마리까지 줄었어.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 위험하다고 느끼지. 그때 얘네들이 뭐냐? 이거를 해. 유전자를 주고 받아 막. 그러면은 다양한 형질을 갑자기 만들어 놔. 그래서 내가 이것 봐. 그래서 약수를 이렇게 들이부었어. 살아남는 새끼가 한존씩 있어. 걔네가 뭐야? 수많은 변이를 끝에 이 락스 방울에 적응한 애들이야. 내성이라고 하지. 내성이 별게 아니야.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유성생식 언제 하냐?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거고 어떤 상황일 때 진화된 우리들은 그냥 하는 거고요. 항상 늘 대신 막 바뀌는 게 싫기 때문에 수선을 신나게 하는 거고 안 바뀌게 하려고. 근데 이제 하등한 것들은 일단은 종이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거야. 어떤 거? 아까 얘기했잖아. 유전자 풀을 넓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진화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관통하는 게 돌연변이랑 자연선택이랑 유전자 풀이야. 유전자 풀이 세서 라이프한 것들이 무조건 사는 거고 그게 아닌 애들은 멸절이야. 요렇게 선택하는 거를 다윈원 씨는 어디서 왔다고? 갈라파고스에서 핀치세 보고 나서 와 신기하다. 부리 모양이 다르다. 야 종의 기원 그 책 한 방에. 저는 다윈이라는 그분을 그렇게 리스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귀족이잖아. 막말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서 미국 항공모함을 타고 다니면서 잠깐만요 장군님 왜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한 달 연구해야겠는데 좀 있어봐. 미국 항공모함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개념이야. 18, 19세기 때 남태평양까지 가서 돌아다니다가 선장님 여기서 연구 좀 해야겠다고 다 같이 영국 군인이 대기 탄 거야. 이게 쉽냐고 솔직히. 한 끗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슴에는 그 특유의 자격지심. 쟤는 뭐 귀족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과학에서는 연역적과 귀납적 추론이 되게 중요한데 정작 이거는 귀납적 추론이야. 이거를 보고 이렇다야. 이건 관찰이야. 과학은 관찰이 기반이 돼서는 되면 안 돼. 좀 짜치거든. 절대로 안 되고 과학은 딱 이거야.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쟤는 저럴 거다. 그래가지고 저 새끼는 저래 하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짜고 쭉쭉쭉 한 다음에 그치 내 말이 맞지 쟨 저런 애야. 이게 과학이지 찐이지. 이거는 관찰된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는 통계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자들 입장에선 좋게 보진 않아.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끝 이랬다가 왜? 그냥 부리가 다른 걸 뭐 어쩌라고 어떻게 달라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쪼다가 달라졌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목은 길이는 목을 빼다가 길어졌냐? 그럼 우리가 맨날 이게 점프를 뛰면은 지금은 한반도 평균 인구 키가 173인데 전 국민 모두 점프를 뛰기 시작해가지고 다리 늘리고 하면은 10세 때 지나면 우리 2m 50대냐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초반에는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어. 그래도 호응을 좀 받았어. 왜? 그 당시 전 세계 넘버원 영국이었고요. 영국 군함을 타고 다닌 유력자였고요. 한 번쯤은 들어줬겠지. 우리가 막 논문을 써. 이건 아니다 해도 저명한 인사가 아니면 그냥 일기장에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삼성의 그 이땡용 씨가 뭐 글을 썼어. 그리고 인스타에 탕 올렸어. 그러면 일단 삼성 임직원을 다 보시겠고요, 직원을 다 보겠고요, TV에 띄워주겠고요. 그러면은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양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 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자연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뭐라고? 환경에 따라 유리한 것만 픽하더라. 이거 환경의 변화는 우리 예측하지는 못해. 첫 번째,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그것도 잘 몰라. 지금이 온난화가 심해졌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산업혁명 이전부터 지금까지 뭔가 바뀌기는 했어. 근데 누가 했어? 인간들이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몰라. 어떻게든 계속 기후는 바뀌고 이 지구라는 환경 자체가 생명체가 살기는 좋지만 한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번성하기는 힘든 사이클을 지닌 행성이야. 왜? 항상 꾸준했다고 치면은 양치 식물이나 고생대 때 있던 동물들이 다 있어야 돼. 다 중간중간에 대멸종을 하잖아. 여기가 생각보다 버라이어티한 행성은 맞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서 진화를 했고 또 환경에 따라 이동한 거고 만약에 이게 꾸준하다고 싶으면은 동물이란 개념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냥 한국에서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무브를 해? 맞잖아. 진화 과정에서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인 거겠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자연 선택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유리한 게 선택되더라 이거야. 환경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구 45억 년을 봤을 때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인간은 키케야 유의미한 인간이 나온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 지금 유의미한 인간이라 그랬지. 영장류 말고 유의미한 인간. 우리 문명을 갖춘 유의미한 사람이 나온 게 2만 년, 3만 년밖에 안 돼. 뭐 불을 쓰고 뭐 하는 거 호모 에렉투스나 이런 애들이 우리랑 같은 종족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슬기슬기 사람이 나온 게 유의미한 게 2, 3만 년 정도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1000년 전부터 뭔가 만들기 시작했고 뭔가 하기 시작했고 언어를 잘 분화되고 언어도 분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끼케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45억 년 동안 문명이 만들어진 게 10,000년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지구를 깔끔하게 조져놨어. 그리고 산업혁명 200년 사이에 야뭐 45억 년 전에 200년이야. 야 깔끔하게 다 멸절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인류세라고 해. 우리가 한 획을 겪고 지금 6차 대멸종 중이야. 우리는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이 다 죽어놨잖아. 걔네 입장에선 대멸종이야. 그리고 미래의 그 이제 후손들이 볼 때는 화석도 유기물이 썩잖아. 근데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요런 게 묻혀서 이렇게 썩어 있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동물이 살았나? 이 생각을 할 걸?
화석이 그거잖아 원래 남아 있는 게. 요 모양이 딱 나타나자마자 요런 류의 동물은 지느러미도 없고 발도 없고 쟤는 어떻게 했냐. 한 1억 년 뒤에 인간은 우리가 인간 리셋 한번 되고 어디 갔을 때 그 뒤에 또 다시 진화를 해서 누군가 인간이 나와서 다시 원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을 때 지층을 파보면서 1억 년도 인간은 이걸 보고 나서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왜?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얘가 얘 모티브는 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진화했다고 역추적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고 갑자기 이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맞추겠지. 요런 게 있다가 요렇게 진화를 했구나. 그래서 입이 없어졌구나. 이런 식이야.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이 변했어. 그래서 지금 원래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른 종들도 버틸 시간이 필요했는데 없던 거야. 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200년 사이 그 난리를 쳤는데 인간은 30년 주기라 그랬고 쥐 같은 경우가 8개월, 뭐 포유류 같은 경우 10년, 6년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걔네들한테 20번에 30번에 정도의 기회를 준 게 아니야. 그래서 고등동물들이 대멸절이 되는 이유가 그거야. 바뀔 그 세대 교본을 했을 때 이 틈을 안 준 거야. 근데 원시 애들은 락스를 뿌려도 산다 그랬잖아. 그 항생제 내성 세균이 설명 대충 그렇게 한 거거든. 계속 뿌리면은 살아남은 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단지 그거 하나야. 환경을 바꿀 틈을 안 줬다 이거지. 그 다음 거 보자. 재밌는 거는 또 하나 볼 게 하나 있어. 돌연변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유 하나가 이거는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 항생제 내성세균 같은 경우는 쌤이 대장균으로 대충 설명을 했고요. 그 다있는 진화론 부분은 살짝 싹 씹었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 체크할 거는 겸상백혈구 증후군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쓸게. 남모양 적혈구 비늘증이라고 할게. 이거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꼭 체크를 해야 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으로 있다고 쳐. 근데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에 단백질 구조가 4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 요 사이에 여기서 O2를 불어요. 산소가 오면은 가운데 퐁 집어넣고 나르는 애들이야. 그렇게 이제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면은 적혈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O2를 하는데 봐봐. 이에서 많이 교환을 해. 그리고 적혈구는 기본 주기가 생존 주기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플레이 계속 바꾸거든. 일주일 썼으면 고생했다. 폐차하자. 세차 나온다. 계속 갈아 끼우거든. 왜? 그래 가스 교환 효율이 올라가니까. 가스 교환 효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O2랑 CO2 교환이 빨라질수록 몸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남 모양은 뭐냐면 적혈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산소가 어디 붙어 있냐? 좀 그렇지. 여기는 쫙 달라붙을 때 여기는 산소를 여기다 붙일 거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정하잖아. 그럼 봐봐. 이러면은 기체 교환이 잘 안 돼. 잘 안 되면 얜 죽어야 돼? 그냥 적혈구 개수가 똑같으면 얜 죽어. 나 이때 10만 개 교환하는데 얘는 끼케 2만 개 교환해. 그럼 빈혈이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정상 생활을 못 해. 근데 이런 애가 살아남았어. 그럼 적혈구 숫자를 늘리면 돼. 그래 늘리면 돼. 고산지제 똑같아. 고산지제도 산소 이게 안 되니까
뭐 이제 고지대 올라가면은 축구 선수들 고지대 가면 처음에 에 하고 있다가 일주일 지나면 잘 뛰어댕기거든. 그래서 적혈구 많이 만들면 돼. 그걸 뭐 시차 적응이 아니라 기후 적응 뭐 어쩌고 뭐 말하잖아. 어, 고산 적응 막 이렇게 하는데 숫자를 늘리면 되거든.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에너지적으로 낭비하면 돼. 보통 적혈구 100개 만들 거를 400개 만들면 돼. 그리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먹어서 딱 적혈구 100개면 끝나. 더 만들면 돼. 그럼 진화적으로 더 만드는 게 손해 보는 거잖아. 항상 모든 진화는 뭐라고 했어? 효율이라고 했잖아. 적은 에너지를 먹고 이거를 가성비 있게 뽑아내는 게 진화의 포커스거든. 근데 이건 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하는 거야. 생존에 유리하다. 뭐가 유리한데? 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 보통 아프리카 북부 쪽 대표적으로 살라의 고장인 이집트 쪽 이렇게 본다고 치면 얘네들의 뭐가 있냐면은 말라리아 원충이 있어. 말라리아를 유발시키는 원충 벌레야. 원생동물이야. 얘네들이 변태처럼 어딜 좋아하는지 알아? 모기 말라리아 모기통에 감염되잖아. 모기가 쭉 쏘면 들어오잖아. 이 원충이 어디를 좋아하냐면 이 변태가 여기를 좋아해. 산소가 들어가는데 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기체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여기서 증식한 날 새끼를 치는 거야. 변태지 변태. 그러면서 이 고열이 나고 아프고 죽는 거야. 이거 변태야. 얘는 여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하니까 말라리아 원충이 왔어. 왔다 나 갈래. 오씨 어디 있으라고. 그래서 백혈구한테 먹히는 거야. 백혈구 줘서 골 때리는 거거든. 저거 내 새끼인 거 같은데 왜 저기 이거야. 백혈구는 피하 식별을 해서 먹 죽이기 때문에 딱 왔어. 왔는데 안녕. 근데 딱 안녕 이 끝이야. 그냥 가는 거야. 왜? 내 적혈구잖아. 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떠다가 이렇게 진화를 한 거야. 얘네들은요 말라리아 걸리진 않아요. 안 걸림이야. 걸릴 수가 없어.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와도요 생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번식을 못하지, 증식을 못하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끝이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 봐봐, 말라리아 발상지가 이집트 근처부터 쭉 들어가거든. 이집트 바로 밑에부터 비슷하게 쭉 있어. 북부 아프리카 쪽부터 해서 쭉 사하라 미남까지 쭉 있는데 말라리아 나오는 게 아프리카 북부랑 북부 중북부 뭐 비슷해. 이쪽 북부랑은 좀 그렇고 그냥 아프리카라고 하자. 중앙 아프리카 그냥 대충 밀림 쪽 이렇게 보자. 그래서 얘네들이 비율이 그쪽에 많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냥 가볍게 봐도. 응? 위치는 그냥 북부 아프리카야. 딱 봐서. 근데 여기 책 보니까 중부까지 다 들어가 있네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라고 봐. 별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단지 얘네들은 말라리아를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했다 이거지. 요거는 쌤이 살짝 북부나 중부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냥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지우고 들어가자. 그 다윈의 진화론으로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과잉 생산이야. 이게 뭐냐면은 종이 번식한 거야. 번식이 돼서 지배적으로 많아진 거야. 그냥 빡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살 수 있는데 한 쉽게 말하면 10억 명 살 수 있는데 100억 명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확 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야? 경쟁이 심하기 전에 딱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먹을 게 없어. 이 생각이야.
10억 명이 있는데 100억 10억 명치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유리한 게 뭐겠어? 소식을 해서 버티는 놈이 무조건 유리하지. 농산품은 10억 명치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10분의 1로 먹어도 버틸 수 있는 애. 하루에 3끼가 아니라 3일에 한 끼 먹어도 살 수 있는 애. 인간이 먹자마자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이가 나겠어? 효율 높은 애들로 변이 나겠지.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끼 먹어도 생존에 지장 없는 애들. 왜? 요 정도 캐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 효율 높은 애들이 변이가 나겠지. 아 이렇게 나는 건 아니야. 변이는 자연스럽게 나. 이 와중에 하루 7끼 먹는데 태어날 수 있어. 저는 7끼 못 먹으면 못 살 것 같아. 다 태어나. 다양한 애가 태어나겠지. 왜? 유전자 풀이 다양하고 일단은 개체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겨. 지금 이 순간도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있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야. 그 예전에 인간은 뭐 1억 명 이하일 경우는 끼케야 1억 명의 애를 낳아봤자 1억 명이잖아. 지금 80억이잖아. 80배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으면 그 와중에 신인류 같은 돌연변이가 나온단 말이야. 계속 조금씩은 변이가 막 되겠지. 다양하게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있겠고 이거는 구분이 없어. 그냥 아무나 막 태어나면 쫙 깔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겠어? 딱 이거지. 10억 명치 식량을 주는 거지. 식량을 줬는데 100억 명이 있는 거야. 딱 봐도 어떤 상황이지? 데스매치지. 식량을 갖고 우리 딸 못 먹어. 빨리 뺏어와야 돼. 어디 식료품 좀 털고 있고 아주 그냥 혼란스럽겠지. 경쟁이 심하겠지. 이럴 때는 뭐겠어? 강하거나 어떻게 했어? 안 먹어도 잘 자라는 애들. 아 저는 쌀 2톨이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효율이잖아. 이런 애들로 진화하겠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 진화할 때도 어떻게 진화했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애들이 있어. 중간에 물만 먹어도 살찌고 있고 누구는 밥을 항상 먹어도 살이 빠지는 애가 있고. 근데 이제 물만 먹고 살찌는 애들이 진화적으로 많은 진화를 한 거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적으로 유리한 유전자야. 왜? 100을 먹으면 100을 남기거든. 근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은 에너지 흡수율이 떨어지는 애들이야. 우린 100을 먹어 사는데 쟤는 500을 먹어야 살아. 근데 지금 다 같이 500을 먹으니까 나머지 400이 지방으로 가는 거지. 그거 차이지. 쟤는 흡수율 떨어지는 거 우리 흡수율이 좋은 거야. 흡수율 좋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살찐 사람들이 진화적으로 현대인에 가깝다가 아니라 현대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최적의 인간이었다. 근데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왔다. 그럼 걔네가 따라온 게 아니라 걔네들은 원래 불리한 환경이었거든. 도태돼가지고 몇 없잖아. 그래서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잘 진화해왔고 많이 먹고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사신 거야. 원래 종이 끊겨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구휼도 하고 구휼미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문명 사회에서 같이 온 거지.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 ADHD도 진화적으로 필요한 개체였어. 왜냐면은 주의가 산만한 애들은 봐봐 같이 사냥을 갔어. 뭐 수렵 채집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같이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 근데 산만한 것들은 뭐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오 저기 호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DHD 유전자들도 전체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를 전 세계 공유하고 있거든. 외부 위협에 제일 빠르거든. 얘는 원래 그냥 산만한 새끼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보통 몰입하는 애들은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다가 그런 애 알림이가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고 번성할 때 정말 필요한 유전자였기 때문에 그 유전자 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ADHD다 뭐다 해서 이거를
뭐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애 만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쌤 때는 그냥 3만 원 내니까 아우 저 새끼 왜 3만 원이야 이게 끝나는 거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3만 원 프레임은 끝났거든 3만 원 한두 명이어야지 솔직히 근데 이제 좀 산만한 게 심하네 좀 덜하네 좀 애매하네 그래서 같이 친구들 놀고 있었거든 이거를 ADHD 좀뭐 주의력 결핍 장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증후군이니까 주의력이 결핍하다 이것도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 단어가 옛날은 그냥 퉁쳤거든 저거 산만하다 그럼 산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서 안 쳐야지 그럼 학습이 되거든 결국엔 좀 더 선 넘으면 안 게 학습이 돼서 눌려가지고 그런 애들 같이 공부했거든 지금은 뭐 그거를 뭐 자기는 특별하니까 특별한 거 아니야 옛날 수렵 채집 때도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얘네가 알림이야 근데 우리가 몰입하는 애들은 주변에 뭐가 있어도 모르잖아 이런 애들은 이거만 딱 보고 가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호랑이한테 뜯기고 공한테 뜯기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종이 우리가 번성하면서 가서 필요했을 때 필요한 유전자였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고 이 정도로 진화는 되게 야박해 필요한 유전자 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잖아 그러면은 그 종에서 버려 저거는 버리고 되게 간단해 어떤 남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모든 여자 선택하지 않으면 돼 오, 되게 간단한 거야. 종에서 버린다는 게 버리니까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이세를 못 나면 돼. 되게 간단한 거야. 그냥 딱 끝이야. 그런 형질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되게 간단해. 그래서 이게 되게 잔인한 게 아니야. 동물들이 짝짓기 할 때 그렇게 수컷과 암컷이 경쟁을 하잖아. 좋은 유전자를 받으려고 그 환경에 맞는 수컷을 받으려고 막 서로 경쟁하잖아. 수컷도 좋은 암컷을 가지려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지랄지랄 하잖아, 맞지? 왜 그런 게 아니 그게 당연한 동물의 섭리고 동물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 그래서 그냥 쟤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했지 한 끼 먹어도 잘 사는 애 튼튼이로 나눠지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먹는 애들이 찌그러져 가지고 열심히 조금씩 먹고 있어. 이 새끼들은 지가 다 처먹고 있어. 그치? 거인족, 소식족.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된다? 종이 나눠진다. 종분화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선택돼서 가는 거고 유전자 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개체가 되는 거고 다른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이거를 뭐 격리를 한다 뭐 한다 얘기하거든. 이거 하려면 격리가 가장 포인트거든. 또 이런 것도 있어. 격리. 격리도 지형적으로 격리되는 게 있고 지리적 격리가 돼 있고 또 유전적 격리가 있고 이렇게 다 있거든. 이렇게 유전적 격리는 이런 애 이런 애끼리 교배를 안 시키는 거야. 타임이 다 달라지는 거지. 보통은 이거는 격리는 보통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다 비슷한 소리 계속 할 거야. 다 환경이야 환경.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건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격리야 격리. 격리는 환경이야 환경.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지. 친구들 멀어질 때도 퇴장 갔으면 어느 학교 갔으면 갔잖아. 그리고 친구가 뭐 외고를 가고 자사고를 가고 국제고를 갔어. 어렸을 때 같이 놀았는데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기 시작했지. 그러면은 나는 일반기 학생으로 진화를 하는 거고 걔네들 특목고 학생을 진화를 하는 거고 나중에 되면 이게 분리가 되거든. 서서히 멀어지거든. 결이 달라지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은 환경형이에요. 환경도 지리적이나 뭐다 하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포인트 두 글자로 끝나. 격리는 환경이야. 이 격리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줘. 환경 변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리가 뾰족해지나 이런 게 나오지. 대표적인 얘가 EX가 갈라파고스.
요거 핀치새는 얘 핀치새야. 이거는 한번 정리해 줘야 돼. 예시로 많이 나와. 요건 정리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핀치새 부분은. 그 사파들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 헛소리니까 버리시고. 용불용설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를 그 형질을 누군가 가져가지 않겠냐. 쌤,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요. 저번 주에는 영어 단어 1시간에 20개씩 외웠고요. 요번 달에는 1시간에 50개씩 외웠어요. 그러면은 저는 6개월 뒤에는 1시간에 200개씩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에 200개 외우는 단어를 외울 지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제 애기는 1시간에 200개를 외우고 시작할까요? 되겠냐고. 용불용설이야. 만약에 그런 형질이 유전된다고 하면은 진화가 진짜 빨라졌겠지.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빨라졌겠지. 왜? 지식은 가져가 않지만 효율이라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치면 나는 1시간에 이거지 고대조 할아버지, 오대조 할아버지 수학만 하시고요. 4대조 할아버지 영어 단어만 외우시고요. 3대조 할아버지 한문만 외우시고요. 2대조 할아버지는 과학만 공부하시고 저는 그때 태어나겠습니다. 대박이네. 개꿀이잖아. 모든 지적 능력 가진 상태에서 그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럼 지니어스 막 나오거든. 그러면은 인류의 진화는 엄청나게 빨라졌겠지. 근데 이거는 인간이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거거든. 파괴된 부분이고 그냥 옛날 과학자들이 헛소리 한 거야. 그럴 거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다음 31페이지 보면은 봐봐 현대 유전자론에서 아까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거야. 유전자 풀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화는 다시 정리할게. 오늘 배운 진화는 딱 하나다. 자연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풀 세 개 끝. 요걸로 잘 이해를 믹싱하면 돼. 그리고 사파 같은 경우 몇 개 없어. 항생제 내성이랑 핀치세 그리고 따로 배우는 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따질 거면은 유전병 정도만 좀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 남 겸상백혈구 증후군, 겸상 적혈구 증후군 그거 하나랑 뭐 염색체 비분리에 따른 유전병들은 나중에 천천히 보고 이게 수능 때 나올 수도 있는 게 생명을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은 갖다부터 해서 예로 갖다 줄 수가 있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필요는 있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보고